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몇십 몇 나누기 몇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학 교과서는 40쪽, 41쪽입니다. 먼저 40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학생 48명이 세 줄로 똑같이 나누어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. 한 줄에 몇 명씩 서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. 한 줄에 몇 명씩 서게 될지 어림해 보세요. 이제 학생이 총 48명이 있는데요. 한 줄, 한 줄, 한 줄, 총 3줄로 똑같이 나누어서 달리기를 하려고 한대요. 그러면 한 줄에 몇 명이 될지 48명이 있는데 3줄로 만들려고 합니다. 한 줄에 15명씩 선다면 학생 수는 총 45명이 될 겁니다. 15 곱하기 3이니까요. 그러면 3명이 남게 되겠네요. 그럼 그 3명을 각각 한 줄로 또 나누어 버리면 학생은 16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림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어림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 세 줄에 한 20명씩 한 줄에 20명씩 들어가면 세 줄이면 60명이 되는구나. 60명보다는 좀 적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20명보다 조금 안 될 것 같다 라고 어림을 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48명이 세 줄로 똑같이 나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48 나누기 3으로 우리가 나눗셈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나눗셈은 이와 같은 나눗셈입니다. 그래서 48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처럼 수 모형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48이라고 하는 것은 10 모형이 4개, 그리고 1 모형이 8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 모형으로 48을 나타낼 수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나타낸 수 모형을 가지고 3으로 나누어야 하는데요. 즉, 세 묶음으로 똑같이 48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. 여기 보면 10 모형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눗셈에서는 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것을 세 묶음으로 나누려고 보니까 한 묶음, 또 한 묶음, 또 한 묶음.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주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. 세 묶음으로 나누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1 모형으로 바꾸어서 1 모형을 더 많이 늘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세 묶음으로 더 나누어 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시 얘기하면 10 모형이 4개인데 이것을 세 묶음으로 나누려면 하나, 둘, 셋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10 모형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나누기 어려운 10 모형을 가지고 1 모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1 모형의 개수를 세 묶음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하나씩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48 나누기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. 여러분 수학 교과서 뒤에 있는 준비물 4번을 활용을 해주시고요. 지금 여기에 보시면 10 모형 4개, 40, 1 모형 8개, 8 해서 48이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했던 대로 먼저 10 모형 4개를 이제 세 묶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. 그런데 나누고 보니까 여기 네 번째 수 모형은 네 번째 10 모형은 따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. 이것만 첫 번째에다 줄 수 없고 두 번째에다 세 번째에다 따로 줄 수가 없죠. 그래서 일단 이것은 나누지 않고 이쪽으로 뺍니다. 그래서 일단 먼저 나누는 것은 세 묶음으로 나눌 때 10 모형 하나씩만 나누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아직 나누지 못한 것이 이만큼 있죠. 이 10 모형을 1 모형으로 바꾸면 18개가 됩니다. 죄송합니다. 10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10 모형을 이렇게 10개로 바꾸어 주었고요. 원래 있던 1 모형 8개 해서 1 모형은 총 18개가 됩니다. 그러면 이 18개를 우리가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이 18개를 어떻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냐면
여기 6개, 그리고 여기 6개, 그리고 여기 6개,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묶음에 1모형이 6개씩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 1모형 6개가 들어가고요. 또 여기도 이렇게 1모형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준비물 4를 통해서 이와 같이 채울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채우고 보니까 48을 세 묶음으로 나누었을 때 한 묶음에 들어가는 수는 10모형 하나, 1모형 6 해서 16이 48 나누기 3의 몫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해가 되시죠? 이렇게 수 모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요.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로셈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48 나누기 3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나누어지는 수, 나누는 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의 자리를 먼저 생각을 해줍니다. 10의 자리 4 안에 3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죠?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만약 여기 2개 들어가면 여기가 6이 돼야 되는데요. 2랑 3이랑 곱해주니까. 근데 4 안에 6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. 따라서 4 안에 3은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. 그래서 3, 10을 써줍니다. 이 1은 사실 1이 아니라 10의 자리에 있는 1이므로 10이거든요. 그래서 3 곱하기 10을 여기다가 써주고요. 그 다음 48에서 30은 이미 나누어 주었습니다. 더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은 18입니다. 4에서 3을 빼면 1, 8에서 0을 빼면 8. 그래서 18개만 이제 더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. 18개 안에 3이 몇 개 들어가는가 생각을 해주면 18개 안에는 3이 6개 들어갑니다. 구구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래서 3, 6에 18이기 때문에 18 안에 3이 6개 들어간다 라고 해서 6이 몫이 되고 여기 18 해서 남은 것이 0. 따라서 48 나누기 3은 16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수 모형과 이 세로셈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이 30, 이것은 여기 이미 나누어진 10 모형 3개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 1이 나타내는 것은 이 한 묶음 안에 들어간 10 모형의 개수입니다. 10 모형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써준 거고요. 그리고 여기 18은 무엇이냐면 아직 나누지 못한 것들입니다. 여기 10 모형 하나, 1 모형 8, 18이죠. 아직 나누지 못한 것들 18, 18개가 있고요. 이 18개를 어떻게 나누어 주었냐 보니까 6개씩 나누었습니다. 그래서 이 6개가 몫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18, 8개를 모두 다 나누어 주어서 남은 것이 0이다. 이런 식으로 세로셈과 수 모형을 가지고 계산한 것을 비교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. 10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, 이제 남는 것이 있다는 것, 그것만 차이가 있는데요.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. 34 나누기 2입니다. 먼저 10의 자리에 2가 몇 개 들어가는가? 3 안에 2가 하나 들어갑니다. 따라서 2. 2가 한 번 들어가면 2가 되니까요. 그리고 남는 것은 3에서 2를 빼니까 일단 1이 남고요. 그 다음에 4는 그대로 내려옵니다. 물론 여기에 0을 써주셔도 됩니다. 안 써주셔도 되고요. 편한 대로 계산을 해주시고 여기 14, 이제 2가 14에 몇 번 들어가는가? 구구단을 생각을 해보면 2, 7에 14이기 때문에 7번 들어갑니다. 그러면 7번 2가 들어가면 14, 남는 것이 0입니다. 따라서 34 나누기 2는 17이 되는구나,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했던 조금 쉬운 방법 설명했던 내용을 보시면 34 나누기 2를 계산할 때 30 안에 먼저 10의 자리 먼저 계산하니까요. 30 안에 2가 10번 들어갑니다. 그래서 10번, 그리고 남은 것이 죄송합니다. 여기 10번 들어가니까 20이 되고요. 10의 자리를 계산을 할 때. 그리고 14가 남는데요. 14 안에 2가 7번 들어갑니다.
그래서 14, 0. 그래서 더해서 17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. 아까 10의 자리 계산할 때 34 안에 2가 몇 번 들어가는가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30, 이제 3이라고 하는 10의 자리 안에 2가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10을 먼저 곱해서 계산해 주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1의 자리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의 자리에 대한 값을 먼저 찾고 있기 때문에 3에 대해서 2가 몇 번 들어가는가를 먼저 계산해 주는 겁니다. 그럼 다음 72 나누기 3, 52 나누기 4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다 풀어보셨나요? 이것을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72 나누기 3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. 먼저 10의 자리부터 계산을 합니다. 7 안에 3이 2번 들어갑니다. 따라서 6이 되겠고요. 남은 것이 12가 남습니다. 12 안에 3이 4번 들어갑니다. 3, 4, 12이니까요. 그래서 남은 것이 0이 됩니다. 72 나누기 3의 몫은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로셈을 이용해서 수 모형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세로셈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암산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풀어줄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주느냐, 여기 10의 자리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. 5 안에 4가 한 번 들어갑니다. 그렇죠? 그리고 한 번 들어갔을 때 남은 수가 1입니다. 그리고 1의 자리에 남은 수가 2죠. 12 안에 4가 몇 번 들어가는가? 12 안에 4가 3번 들어가기 때문에 1의 자리에는 3이 들어간다 해서 52 나누기 4가 1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산으로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. 암산이라기보다는 가로셈으로요. 세로셈으로 계산을 하면 52 나누기 4 계산을 하면 10의 자리 5 안에 4가 한 번 들어가서 4, 12. 우리가 수 모형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52가 있을 때 10 모형 5개 중에 4개는 이미 나누어 준 겁니다. 하나씩 다 나누어 준 거고요. 4개를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이 10 모형 하나와 1 모형 2개입니다. 10 모형 하나와 1 모형 2개. 이것을 이제 4그룹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총 3개씩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. 4, 3, 12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총 13, 1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쌓기나무 65개를 한 명당 5개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.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? 마찬가지로 나눗셈식을 세워보면 65 나누기 5로 세울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느냐? 세로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? 65 나누기 5. 보시면 10의 자리 6 안에 5가 한 번 들어갑니다. 따라서 5를 써주시고요. 6에서 5를 빼고 남은 1, 10의 자리가 하나 남은 거죠. 즉 10 모형 하나, 이건 아직 나눠주지 못한 겁니다. 1의 자리 5가 있고요. 15 안에 5가 3번 들어가죠. 그래서 15, 따라서 남은 것 0, 65 나누기 5는 13. 그래서 13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.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다른 나눗셈,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